여기가 개미집이에요. 근데 개미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아주 작아서 제가 사진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왜 이 개미를 이렇게 찍어뒀냐? 개미는 서로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세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촉각, 소리, 냄새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한대요. 이제 특히 페로몬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허리에서 허리 사이에 부비끼는 소리로 이 친구들을 불러들인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개미를 붙였을까요?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 와우라는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비로움을 오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요. 제가 사실 제 소개가 좀 짧았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 아리바이오의 임상과학연구소에 개별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임상, 신약과 관련된 임상 전반적인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다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일이고, 울진에 내려가면 여기 공장에 제가 본부장입니다. 생산 총괄이고요. 그래서 모든 어떤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부분, 생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려야 실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또 제가 이 초기에도 여러 이제 이 분들을 만났어요. 물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도 만나고 사업체 아주 오너분들도 만나고 또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는데 공통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특별한 또 궁금증도 있고 전문가 수준에서의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아리바이오의 R이라는 말은 앞단에도 설명했지만 정말 우리나라 순우리 말이에요. 곧 있으면 저희 대표님도 여기 잠깐 이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 한번 인사드리러 들리신데 그만큼 이게 순우리말에서 아름답고 아주 크고 거대한 이런 무언가에 대한 빛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R이라는 말을 썼고요. D는 정말로 잘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리딘 했을 때 이게 제가 좀 생긴 건 촌스러워도 그래도 외국물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뭐 했지만 윈나우라는 이걸 이제 이게 전문용어로 어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약자로 해서 딘이라고 이렇게 탁 표현해가지고 쓴 거 보면 정말로 여기 대표님 한번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미네랄 워터는 정말로 우리 수만 가지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우리 몸에서 정말로 이로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무기질로 표기를 하는데 그 무기질이 밖에 있으면 고체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녹아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득을 주는데 이게 필요가 없으면 그냥 소화기 계통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애들은 우리 몸에서 뭔 역할을 하느냐? 신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아주 작은 촉매 역할들도 해줍니다. 이 촉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있어도 만날 기회가 없으면 이 세상 재미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항상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떨리고 이러는 것도 몸에서 화학 반응이거든요. 이 화학 반응이 결국은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이 라인업 해가지고 저희 이제 와우 제품은 총 4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패밀리 형태. 그 다음에 액티브는 아주 활동적인 분들이 필요한 미네랄 정도의 범주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이 뷰티는 사람이 늙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져요. 이건 당연히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리 진시황이 뭐 이것들을 거스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뭐 동서양을 막론한 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의 미를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해결을 못한 게 이 피부였어요. 현대과학에서는 찾아보면 결국은 사람은 늙게 되면
이 칼슘의 양이 감소되면서 지방층이 약해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었어요. 얼마나 하루에 사람의 몸에서 칼슘이 날아갈까? 그리고 체표 면적에서 얼굴에서 얼마나 날아갈까? 그것들을 계산해보고 저희가 이 미네랄의 경도를 잡은 게 이 뷰티입니다. 이 베이비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첫 번째 이유가 수면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태어나면 초유를 못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보빈 콜로스트롬 해갖고 초유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의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면역을 확보하는데 가장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초유가 섭취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몸은 아이들의 면역 기능은 특히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뭐 분유를 사서 이렇게 먹이고 뭐 하다 보면 정제시키다 보니까 칼슘만 높지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의 미량의 영양소들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상 이 베이비가 탄생을 했었고, 저희가 초기에 이 베이비가 국내에 나왔을 땐 국내 시장에 베이비 워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해외에서 론칭을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베이비에 대한 관심들은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이 와우 제품을 우리한테 줘 해도 저희는 안 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는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의 수면, 그 다음에 면역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와우의 원수는 사실 법률적으로는요, 안반해수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는 염지하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름을 식약청까지 쫄르면서 바꾸려고 하느냐? 염지하수 하면 연구자들이 만든 겁니다. 지하수인데 짠맛이 나서 염을 붙였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사실 뒤에 뭐 경제적인 거나 시장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직에 있으면서 또 회사에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염지하수보다는 해양 안반수 정도가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지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지표수하고 해양 심층수에서 유입되는 물이 큰 우물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안반해수 염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 1050m에서 공부를 갖고 있고요. 염지하수 또는 해양 안반수 관련해서 정보들 서치 이렇게 해보시면 대한민국에서는 딱 두 개 회사, 제주도의 용암해수 사업단, 그 다음에 울진에 공구를 가지고 있는 아리바이오, 이 두 군데밖에 실제 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1000m 이상에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주 용암해수 사업단은 아주 저랑 친해요. 그 이유는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 한 250m에서 안반층을 뚫는다고 하지만 안반의 어떤 특성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현무암이냐 화강암이냐에 따라서 사실 특성이 틀리고요. 이게 마그마가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빨리 식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천천히 식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안반의 특성이 틀린 거죠. 특히 이제 울진의 경우에는 이 항항안반대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항항안반대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가장 뛰어난 게 이 소나 말입니다. 말은 특히 경주말들이 대부분 항항안반대에서 자라고요. 이탈리아 종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작년에 우리나라에 아마 그 마사회에서 경주마, 종마 하나 가지고 들어오면서 지불한 돈이 한 150억 정도에 지불하고 가지고 들어올 정도. 왜 항항안반대 이 말들 혹은 이 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곽강을 받느냐? 고농된 미네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질을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 발달이라든지 생체의 어떤 발달을 촉진을 시키는데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화강 안반대에서 지표수가 흘러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의 미네랄이 녹아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킬레이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네랄이 수용화되는 이런 과정들이요. 그리고
이 해양 심층수가 유입이 되면서 특정한 안반대를 거치면서 필터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 안반수에 대해 그 해양 심층수에 대해서 오염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정압,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다 물 분자들이 다 쪼개집니다. 저희가 공부해서 물을 딱 끄집어 올리면 좋은 물, 나쁜 물을 첫 번째로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물의 입자 사이즈입니다. 대부분 이제 클러스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이 내린 물이 55클러스트 이하면 신이 내린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좋다라는 물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물들을 가지고 와서 클러스터 딱 찍으면 50대 클러스터가 나옵니다. 저희 원수에서 나올 때가 64클러스터가 나와요. 이제 공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여기 드시는 물들이 78에서 82클러스터입니다. 수돗물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20클러스터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는 거죠. 이 클러스터는 전기를 흘려보면 파동의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먹으면 빨리 체내에 흡수될 거다라는 이제 논리로 가는 거죠. 하지만 화학자들은 뭘 해요? 삼투 기능을 또 얘기합니다. 삼투 기능은 우리 몸속에 세포 외 내에 존재하는 미네랄의 비율에 따라서 물에 빨려 들어가는 속도를 가지고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삼투압을 적당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경도를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의 고농축이라 TDS라고 해서 원수를 뽑아내면요, 원수에는 약 45,000 정도의 미네랄들이 끈적끈적하게 존재를 합니다. 생산 공정을 항상 다른 분들 만나시면 여쭤보실 거예요. 당신네들 천연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공장에서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실제 원수를 뽑았을 때 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 제거 처리를 합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RO를 이제 RO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수하고 원수에서 염하고 미네랄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정기적 자극을 통해서 pH를 조절을 하고 미네랄을 재분리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중법이라고 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항상 모든 분자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눈에 띄는 게 칼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 포토에다가 장시간 끓여서 졸이면 허옇게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칼슘입니다. 칼슘이요. 칼슘이 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소금이 나와요. 소금이 빠지면 마그네슘, 칼륨 이런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공정 절차는 정기적인 어떤 방법하고 비중법을 통해 가지고 미네랄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고 하시면 시장에서 누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고농도의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어요. 칼슘에 대한 어떤 이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해양 심층수보다 훨씬 많은 이 마그네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 실제 이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음이온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이온은 아주 작은 영양소들입니다. 이런 작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게 사실 이 마그네슘의 함량이에요. 그러면 해양 안반수는 저희가 1050m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실제 사용하는 60여 종의 미네랄들이 이 물속에 다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액티브 최고예요 제가 했더만 전부 다 액티브만 드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현기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액티브 좋아요. 근데 평상시에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패밀리 형태가 가장 보편적으로 좋고, 주무시기 전에 저희 와이프한테도 항상 제가 잠자기 전에 야 뷰티 가지고 얼굴 좀 이렇게 다듬어 봐 이러면 뽀송뽀송해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환불 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해양 심층수에서 이 화강 한반대로 미네랄이 이렇게 수압 때문에 들어오는 형태를 저희 디자이너한테 좀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면 각각의 여기서 보면 이 파세대가 울진의 경상북도에서요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안반을 투과를 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파세대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 파세대는 바위하고 바위 틈 사이가 상당히 발달을 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웅진코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정수기들 보면 물의 온도를 바꾸기 위해서요. 이 파세대하고 유사하게 철판하고 철판을 덮어서 그 간극 사이에 여러 갈래의 물기를 만들어 두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뒀을 거예요. 이게 이제 동판 가지고 거기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찬물도 만들고 더운 물도 빨리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도 하는데 자연적인 파세대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미네랄들이 상당히 잘 녹아서 들어오고 불필요한 것들은 잘 걸르는 형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총고용 물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미네랄은 리터당 한 2,000에서 3,000mg 정도가 저희가 실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수 전체에서 사용되는 어떤 염까지 다 포함하면 45,000대 정도에 대한 이 고용 용존물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밑에 그림 보이시죠? 네. 저 뒤에 보이세요? 네. 저희 직원들이요. 그 직원이라고 하면 물을 생산하는 직원들이에요. 항상 이 제조기들한테 항상 이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왜 빌까요? 문제없이 만들어지라고. 항상 제품에 대한 고퀄리티.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게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제 믿음과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와우워터에 매일같이 불어넣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 김대웅 대표님이나 여러 이제 대표님들도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정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사실 띄운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 아리바요 여기 제 본사에 방문하면 항상 돌아가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걸 전체 이제 그림을 저희 연구원이 만들었는데요. 이게 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이제 담수하고 해수가 이렇게 돌아서 큰 이 한강 한반대에서 물을 형성을 하고 일차적으로 물을 치수를 합니다. 치수를 하게 되면 원수의 그 많은 염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하는 절차는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필터기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정밀 여과 장치를 거쳐서 한해 여과 장치를 이렇게 거칩니다. 여기에서는 그 돌덩이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제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염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재분리한다 그랬죠.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미네랄 분리할 때 사용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자꾸 이러시면 이 교육열이 떨어져. 비중법, 그 다음에 정기적 자극, 이 두 가지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기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조류독감, 그 다음에 수족구, 이렇게 되면 동물들 땅에다 묻잖아요. 가장 큰 오염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거. 질소예요, 질소. 물에 건강하면 물 속에 질소가 얼마나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물의 건강함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5%입니다. 그 0.5%의 기준은 뭐냐? 이 질소까지 다 고려해서요. 근데 다 고려하면 먹을 수 있느냐? 없어요. 2%대 이상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질산성 질소의 한계치 허용량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10ppm, 물을 딱 떴을 때 수돗물이 10ppm입니다. 일본은 13ppm, 캐나다 14ppm. 그 깨끗한 나라에서 왜 이 질소를 다 이렇게 해뒀을까? 제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캐나다 캘거리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국립공원이 있어요. 밴프 국립공원이라고. 그 유키 부라모토라는 피아니스트가 만든 렉 루이스라는 이 음악도 거기서 만들어졌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곳에 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 먹어요. 뭐 때문에? 석회, 질소. 천연빙하가 녹아내리는데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물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반해수에서는 질소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좀 말은 좀 제가 어렵겠죠. 수치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색깔 변화로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장기간 복용 시에는 신경에 대한 이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알츠하이머라든지요, 뇌병변과 관련된 기타 질병하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건 의료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관련된 자료는 아마 추가적으로 와우 워터에 대한 소개 자료가 다시 업데이트 될 때 전체 이 공공기관에서 저희 수질 검사 결과들을 보고한 내용들을 제가 첨부해서 다시 드릴 겁니다. 그만큼 깨끗한 어떤 형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이거는 6월 28일 날 경향신문에 처음에 나오면서 9시 전체 뉴스를 싹 다 도배했던 내용들이 이게 뭐냐? 이 네이처라는 잡지 아시죠? 지하에 여기 보시면 해저 7,000m에서요 단세포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딱 봤는데 아니 듣도 보지도 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PET 성분들. 이게 뭐야? 이 플라스틱들이 이 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야 이게 뭐 다 오염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조사한 사람들은 약 12년 동안 해적 탐사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하면서 네이처에서 중국에서 발표했어요. 중국에서 학술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네이처에서 신문기사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용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 해양심층소 사업단부터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정정기사 내라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사실상 해양심층수를 직접적 거론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깊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이게 사실상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들을 여러분들 한번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상 그만하라고 그러나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 여러분들 와우에는 절대 이런 성분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왜 병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지 아세요? 에이 누가 그래요? 안정성. 이 병이 전문용어로 이게 PT 성분이 얇게 됐을 때 외력을 받게 되면 유해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뚜껑을 따서 병이 얇게 돼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축했다가 손으로 눌렀다 딱 놓고 입을 한번 뗐다 하면 미생물 전향 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이 병을 고집해가지고 한 이유가 결국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수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솔직하게 어디 가면 이거 해양심층수하고 전부 다 원래 경도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걸로 비교하면 되겠어 하지만 지구상에 어떤 과학자가 오더라도요 이 미네랄을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칼슘, 마그네슘
이 정도? 더 이상 다른 미네랄들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물속에 녹아있는 걸 경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은 인위적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뭐 철, 아연, 망간, 게르마늄, 벨륨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작은 미세 미네랄들이 있죠. 이 친구들 대부분 이제 음이온들 또 양이온을 갖고 있어도 아주 작은 미네랄이 이거는 필터링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기술로. 얘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보라고 사실 여기를 띄워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면 야 당신네들 뭐 이거 이미 와우 해가지고 600 정도이면 만들어 놔놓고 다른 거 뭐 코니뎁 해봐야 뭐 이거 경도 한 100 정도 나가는 거 직접 비교하는데 아니면 뭐 미네랄 워터 제주 삼다수 에비앙하고 직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 비교가 돼? 안 되죠. 그러면 밑에 걸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쳐도 못 만지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많군요 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도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섭취를 하실 때 저는 이제 항상 어디에 가면 아까 전에 에포로 화장품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아마 한 작년이었구나. 미국에 이제 학술대 이제 물하고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를 하러 갔었어요. 갔다가 친구가 이제 영국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화장품 좋다는데 어떻게 좋은 거야? 사실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우주에서도 쓸 수 있대. 그래 선물로 줬는데 정말로 쓰고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지금도 살게 보내줘. 근데 직접은 내가 안 되고 인터넷 들어가서 사시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 그 친구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제품에 대한 확신성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사실상 이런 이제 작은 미네랄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와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특성들 보면 이 물 이전에 이 역할들을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 하면 여기에는 뭐 쭉 나와 있죠. 제가 연구자하고 작년에 뭐 연구를 쭉 작년 재작년 하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뭐 유럽에서 인정하는 과학자상, 한국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다 받았어요. 다 받으면서 제가 마그네슘 가지고 받았어요. 받으면서 첫 번째가 뭐냐? 당 조절이에요. 혈당 조절. 혈당 조절 최고입니다. 이 당뇨가 있으시거나 혹은 항암 치료 때 좀 이렇게 변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마그네슘을 들여버리면 상당히 편하다. 치유가 아니라 사실 안정을 시켜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 여기 뭐 물질 대사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요. 신경의 안정,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우리가 피로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추기의 피로가 있고 두 번째는 말초기의 피로입니다. 중추기의 피로는 대부분 스트레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말초기의 피로는 근육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이제 피로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들이 있다. 왜? 당이 조절되면서 근육의 경련 및 통증도 완화되고 아마 지난주에 이 우리나라 최고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 이제 골프 선수도 와우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물을 안 먹으면 눈이 막 떨립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 사실 인터뷰나 뭐 이런 거 좀 땄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칼슘과 뭐 칼륨에 대한 밸런스 조절. 이 칼륨은 상당히 이제 센 친구예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움직입니다. 몸이 산성으로 바뀌면 세포 외액에 있는 칼륨을 뇌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요. 알칼리로 바뀌면 뇌 쪽에 있는 이 몸 저 깊은 세포 안쪽에 있는 칼륨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와우 자체가 이게 알칼리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게도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면 몸은 혼란스럽습니다. 적정한 칼륨으로 내가 있어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마그네슘하고 칼륨의 비율을 맞춰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에서 CV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심장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심장의 문제로 사망하는 경우들.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모탈리티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 마그네슘이 전향적인 연구에서 이렇게 예방을 해주더라라는 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고요. 골다공증 예방들 이런 이제 마그네슘의 이제 역할들이 좀 있다. 사실 골다공증 하면 칼슘하고 비타민 D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근데 P1 그 MP라는 이런 이제 유도체들을 이 마그네슘이 잘 끌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좀 늦게 끝냈다가 혼나가지고 제가 계속 시계 보고 있어요. 천천히 해도 되죠? 꼭 일찍 가셔야 될 분. 그러면 뭐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땀이 나네. 미네랄 기능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뼈와 혈액의 생성, 산도 균형 유지. 산도가 1도만 바뀌어도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이 산도에 가장 민감한 게 미네랄이에요. 아까 미네랄은 어디에서 존재한다 그랬죠? 몸속. 어디? 세포 외, 세포 내. 결국은 몸속 전체에 다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을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다 하면 머리카락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딱 찍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게 이 미네랄. 결국은 뼈와 혈액의 생성까지 다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골에서 만들죠. 네? 이 골에서 만들 때 이 신장에서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네? 신장에서 명령이 안 들어가면 뼈에서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요, 가장 쉽게 이렇게 관심 없이 무너지는 부분이 뼈입니다. 뼈의 건강이 흐트러짐과 동시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 이전에는 어디예요? 근육이에요. 근육이 튼튼하면 뼈도 튼튼해요. 걷지를 못하면 당연히 뭐 순환계 계통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 순환계 계통이 망가지면 신경계는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보건정책상 이래 봐도 낙상이 발생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사망률이 70%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만큼 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뼈 건강, 미용, 특히 근육의 건강을 위해서 이 미네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질대사의 필수 요소, 얘들도 우리 물질대사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이 소스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이게 다 나쁘냐? 다 나쁘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계세요. 기름, 이거 너무 안 좋아. 탄수화물, 이거 너무 많이 안 좋아. 근데 적당량은 다 존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정책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소식을 여러 번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라로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육류 섭취를 많이 늘려라.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기름을 먹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몸속에 콜레스테롤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밝힐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루니세라로 넘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율신경 안정화, 호르몬 기능 정상화. 비타민 아시죠? 몸 밖으로 나온 비타민이에요. 몸속에 들어가면 호르몬이고.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할까? 우리 몸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모든 형태가 명령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화학 반응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몸속에서 호르몬인데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비타민입니다. 이게 전구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된 순서대로 알파벳이 매겨져 있고요, 현재요. 그런 부분이 사실 미네랄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미네랄은 둘 간에 혹은 각각 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중간 매개자 혹은 결혼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중매자. 뭐 중매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것들을 잘 붙이는 역할들을 합니다. 피부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피부는 이 진피층까지 이렇게 여러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큰 것들이 이 통로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보셨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 친구들은 칼슘 특히 이 친구들은 몸으로 배출이 될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끄집어 끌고 나와요. 근데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실질적인 임상에서 TV에 생로병사에서 잠깐 제가 출연했었는데 이 사우나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땀을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서 성분을 분석하고 운동을 딱 시켜가지고 땀의 성분을 딱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면 사우나에서 나오는 땀에서는 진짜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오는 순서가 틀려. 나오는 순서. 운동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소듐입니다. 소듐. 근데 아까 전에 방금 누구 한 번 말씀하셨죠? 이게 피부에 열이 들어가면 중축에서 열 자극 센서가 자극이 되면서요. 몸에서 수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반면에 열은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공간 확보를 해서 칼슘을 내보내버려요. 사실상 그런 이제 차이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 정확한 어떤 이 생리학에서 생각해 보면 노폐물을 배출을 시킬 때 몸에서 적정한 균형된 미네랄이 존재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때 순서들은 내보내는 어떤 역할들도 하더라. 세포대사 기능에서 이 세포는 노화가 되면 자연 괴사를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딱 끝나잖아요. 자폭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희 할머니까지 장례식을 상당히 이제 클래식하게 좀 치렀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돌아가시겠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의 90 후반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참 손주지만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고요. 연세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90 후반대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98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나요. 자식분들한테 다 전화하고 주무시다가 이제 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 재래장례를 치는데 들어가면 이게 냄새가 역하잖아요. 특히 시골에서 천막 치고 이러다 보면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방에서 향도 피우고 하지만 그 냄새가 가시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장 끝나면 이 관이 나가야 되면 관을 밖으로 이렇게 빼죠. 하루 전날 밤에 빼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둔다고. 그러면 모든 군형에다가 이렇게 다 염을 하는데 그 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괴사하면서 전부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에파토시스라고 해서 이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쓰는데 세포의 괴사는 상당히 자연적인 인간의 몸을 자연으로 편안하게 돌려주기 위한 아주 이런 이제 과정들이죠. 이게 건강한 세포일수록 상당히 빠릅니다. 실제 해부학을 해보면 세포 대사 기능이라는 얘기는 이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에 대한 간질액 자체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정기적 반응들도 일어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딱 자기가 맞으면 나 이제 그만 필요가 없어. 나 생명의 끝이야. 끝낼 수도 있고 더 활성화시켜야 돼 하면 더 활성도 시키고 하는 게 세포의 대사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미네랄이 충분히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초기에는 미네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가장 큰 관심은 하루 세끼 배불리 먹고 사는 거. 90년대 넘어가면서 80년대를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부를 이루기 시작을 했죠.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제가 해외 생활 해봤잖아요. 나가면 이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에는 미스테리가 있어. 그 미스테리는 뭔데? 물어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의 1순위가 일본이에요. 동양에서. 왜? 돈 많고 일단 돈 잘 쓰고
깨끗한 이미지에 뭐 이러는데 이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지, 일본을. 그래, 그게 이제 미스테리래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랭킹 3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살률, 국가 부채, 교통사고, 음주 섭취량, 그 다음 알코올 수입, 안 좋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냈어요. 새마을운동도 해냈죠. IMF가 왔는데 2년 만에 그냥 넘어갔죠. 다른 나라, 그리스 지금 막 다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대한민국 잘하는 것 중에 하나. 하지만 더더욱 잘하는 거, 우리가 몰랐던 거, 이 물의 자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좋은 물들을. 그 중에서도 이 염지하수, 해양 안반수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올해부터요, 이제 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그만큼 청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장을 이제 지자체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아마 저희 공장에 방문하실 기회가 생기실 겁니다. 현재 보시는 공장에 딱 20배 규모로 내년에 다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와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5대 영양소 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3대 영양소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무기질 비타민. 또 하나는 뭡니까? 워터. 물이에요. 물. 세 가지는 뭐 먹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이 네 번째 거는 야, 몸에서 좋다는데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금 이 와우워터의 가치는 시간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뒤, 그 다음에 뭐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더욱더 더 큰 가치들, 중동에서 계속 사러 들어오는데도 안 팔고 있어요. 왜? 현재 생산 캐파에서 아리딘, 워커스의 이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워커스를 빨리 더 키워서 저희 공장 규모에 맞게죠. 큰 노력과 저도 한번 힘을 다해서 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수기 뭐 깨끗하다고 하지만, 박수 그만 치세요. 욕해요, 욕. 정수기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비타민, 미네랄, 이 정수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도들 이미 다 예견되어져 있었고요. 특히 정수기에서 온수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직수 형태로 정수물을 공급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사실 순수한 H2밖에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야, 이게 뭐 차이 있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각도가 몇 도라고요? 물에서 104.5도입니다. 그 사이에 작은 미세 미네랄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쁘게 얼어요. 안 좋은 물하고 좋은 물하고 얼려보면 돼요, 냉동실에다가. 중간에 기둥이 이쁘게 쫙 형성이 되면 정말로 좋은 물이에요. 근데 막 갈라지고 찌글찌글해지고 이런 것들은 흐물흐물한 거예요. 그 간격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5대 영양소는 실제 뭐 한 단계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안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임상 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이퍼텐션은 고혈압이에요. 하이포텐션은 저혈압입니다. 저혈압 때 가장 좋은 약국에 가시면 요미빈이라는 약물을 처방을 할 겁니다. 이 요미빈을 뭐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은 이 혈관 자체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물을 500cc 드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1999년도에 연구돼서 2001년도에 서큘레이션이라는 잡지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2004년도에 란셋이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잡지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네이처 사이언스밖에 못 들어봤는데, 네이처 사이언스는 생명공학 이쪽이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의 어떤 약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 내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뭐 이런 잡지들 좋은 게 많아요. 거기 특히 란셋 이런 데는 한 200년 됐어요. 그래서 1800년대부터 나온 잡지인데, 거기에서 이 저혈압하고 관련돼서 연구 논문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밥 먹은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혈압 떨어질 때 물 500cc 먹으면 혈압이 보정되는 건 인정. 이건 뭐 독일에서도 했고 여러 나라에서도 했는데, 과연 근데 물의 컨텐츠, 이 물 속에 있는 미네랄에 따라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논의할 거야? 아직 몰라.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한 번은 사람들을 한 100여 명을 300km 308 마라톤 대회죠. 금년도에도 합니다. 강화도에서 강릉 경포대까지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뛰게 만듭니다. 그러면 50km, 100km가 넘어가면서부터 혈압이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이 물 투여했을 때 변화량, 정수기 물 투여했을 때 변화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 9월달에 어디에 나온다고요? 서큘레이션이라는 잡지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한번 탁 붙여둘 테니까. 그때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 키 작은 양반 그 사람이 똥똥한 양반 썼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래서 미네랄이 실질적으로 혈압에도 관여를 하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몸속에 혈액 내에는 ATP라는 게 특별할 때만 존재합니다. 아주 막 찬물에 들어가거나 위급한 상황이거나 이럴 때 수혈받는 혈액에는 ATP가 존재 안 해요. 근데 마그네슘, 칼슘, 이 수용화된 미네랄이 경도 600 이상 투여가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나와가지고 혈압을 이렇게 조절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사실 이 미네랄들이 촉매도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품의 종류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욕먹었어. 한 종류 좋다 그래가지고 한 종류밖에 안 드신다. 하지만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패밀리 하면 이제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존재하면서 1대3대1 비율로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생산 때 왜 이게 딱 수치로 정확하게 존재 안 하느냐, 레인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물은 아까 전에 이 원수 자체는 담수하고 해양 신충수가 유입이 됐다 그랬죠. 기온이나 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 성분들이 조금씩 원수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인지 자체가 존재를 하고요. 이게 자나깨나 오직 가족 생각뿐해서 어린아이부터 집에 보편적 연령까지 누구나 드셔도 좋은 물. 우리가 보통 이 영양소를 섭취할 때 일일 권장량이 있고요. 권고량이 있고 한계량이 있고 상한량이 있고 독성량이 있어요. 여기서는 권장량 범위를 설정을 해둔 겁니다. 이 패밀리라는 얘기는요. 액티브는 특별하신 분들. 아까 전에 봤죠. 혈압이 좀 불안정하거나 내가 좀 당이 좀 많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땀을 갑작스럽게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현기증 나고 무기력해져. 그럴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어떤 당을 섭취하거나 저녁에 이랬을 때 먹으면 당이 일부분 이 당 흡수에 대해서 조절도 해주는 게 사실 액티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뷰티는 건식의 다이어트 제품하고 드시면 상당히 좋아요. 다이어트 제품하고. 특히 뭐 조금 있다가 전윤석 박사 다시 요거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는데, 다이어트를 하게 됐을 때 몸에서 금식 뭐 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금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변비입니다. 변비. 왜? 몸은 상당히 뇌는 이기적인 친구들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세요. 빼짝 말라서 배만 이렇게 나오고 머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렇게
곧장 말랐는데도 그 이유는 자기는 스스로 내는 영양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기적인 친구들인데 이 다이어트에서 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일단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복감을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포만감이라고 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 배부르게 느껴 사람을 만들었어 하면 CCK라는 걸 다 건드려요. 머리에, 신경에. 이게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먹어서 안 되는 약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살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섭취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제품 나오는 슬렌데스타 이런 친구들은 그런 영향은 없으면서 어떻게 로컬 위에서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전혀 자극을 안 주고 우리 배고픔 그리고 배불러 느끼게 하는 게 머리하고 위입니다. 밑에서는 화학 반응이 글레린이라는 친구가 해주고 여기서는 렙틴이라는 친구가 해주거든요. 밑에서 도움을 준다. 와우 베이비 하면 아이들 수면 시간 안정화되고 막 저녁에 사실 제가 경기도 바우처 사업단 재활 승마 사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 대학교에 선생으로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ADHD 관련된 이제 진단 또는 심리 상담사의 소견을 받고 오는 친구들인데 제가 모니터링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는 부모들 책임이다. 왜? 저녁 시간에 밥 해야 되고 뭐 하면 애들 떠들면 뭐 줘요? 아이스크림 먹어, 사탕 먹어, 앉아있어. 이 당은 상당히 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몸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고열량이 폭발을 해버려야 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 그럼 아이들은 내재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저녁에 폭발을 해버린다고. 폭발 이전에 이런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고농된 미네랄이 투입이 되면 일정량의 당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들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어린이들 이렇게 유아 인펀트 경우에는 이 분유에서 가지지 못하는 이 미네랄들 이 물은 100% 올게닉하고 뭐 천연의 사냥 분유를 갖다 놔도 순간적으로 스르르 흐물러 가지고 금방 녹여버립니다. 굳이 막 뜨거운 물을 안 부어도 돼요. 왜냐 여기에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건 뭐 꼭 약장수 같은 얘기지만 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들이 다 존재해요. 그 에너지는 결국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그 화학 반응은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안정이 되는데 외부의 물질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의 그 기능들도 있고 마그네슘의 그 기능들도 있고 유제 성분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음이온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충분히 섭취하게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4시에는 딱 이렇게 시간을 맞췄습니다.